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안 바쁘면 뭐 좀 해줘, 뭐 이걸 좀 해줘 하고 했을 때, 나는 도대체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남들은 다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사람이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소외감, 뭐 멘탈의 약간 그런 감정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정말 무엇을 놓치고 이렇게 재택근무를 아직까지 할 수 있게 있는 상황이 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되고 괜찮은 회사인가 라는 것을, 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것의 또 기본적인 조직 문화의 근저는 사실은 모토는 사람이 어떻게 중심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택근무를 3년 반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이 돼가네요. 내년엔 1월이면 4년이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뭐 장단점이 뭐였고,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외국계 기업 재직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인간적인 어떤 감정들, 뭐 느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번 두서없이 얘기를 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백그라운드는 3년 반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복귀를 했어요. 일부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사람하고 출퇴근하는 사람하고 뭐 풀타임 출근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저는 이제 완전 재택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뭐 이틀 정도 출근하라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출퇴근하는데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를 갈 실익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팀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서는 대부분 외주 업체가 일을 하고, 뭐 저희는 뭐 한 2명 3명이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라 뭐 팀워크로 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국 매니저도 외국에 있고 팀 동료들 전부 다 사실 다이렉트로 일하는 친구들 다 외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출퇴근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출근을 했어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어떤 유대감도 많이 끊어져 있고, 가서 막상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서먹하고, 그렇다고 회사에 여러 가지 세일즈 관련 이렇게 뭐 돌아가는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참석해도 굉장히 약간 거리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안 좋았던 점은 소속감, 안 좋은 거죠. 지금도 소속감이 많이 없어졌다.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회사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들,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서 좀 알려고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출근을 해야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은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멀어짐으로써 멘탈의 어떤 상의 변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렇게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어떤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조직적으로 많이 연대감을 갖고, 또 어떤 기회들을 찾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뭔가 새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느끼는 자존감과 그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기회들, 또 발전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찾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막 불현듯 들기 시작했어요.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멘탈이 조금씩 약화되는 거죠. 야,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나는 뭘 하고 있지, 막 이런 착각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맨날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이제 약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좀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약간 안타까움,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제 제 가정주부의 어떤 심리 상태, 우울감 이런 것들을 저는 100%는 아니지만 99.8%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게, 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죠. 밥을 차려서 학교를 보내고, 집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됐으니까, 왜냐면 저랑 같이 집에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둘 다. 집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고,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아침에 깨워서 밥을 준비해서 학교를 보내고, 청소기를 한번 돌리고, 밥 먹은 거 치우고, 이제 설거지를 하게, 이제 또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한번 널게 되고, 그 빨래 너른 걸 갖다가 또 이제 돌리게 되거나 널고, 또 건조기에 널거나 이제 밖에 널거나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널려 있는 빨래들을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한번 하고, 했겠구나.
이렇게 과정을 하고 아이가 또 필요한 이런 심리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내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라 생각, 내가 지금 집에서 뭐 나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멘탈이 약간 이상해지면서 이제 안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그런데 이제 이 주부들이 받는 우울감 있잖아요. 남편들이 한마 툭 던지는 말,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을 이해를 한 거예요.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 있죠. 안 바쁘면 뭐 좀 해줘, 뭐 이걸 좀 해줘. 그 했을 때 난 도대체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집에서? 남들은 다 밖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다 발전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소외감, 뭐 멘탈에 약간 그런 감정들, 그래서 우울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부의 어떤 산후 우울감, 뭐 주부들이 갖는 우울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정주부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일 반복되는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괜찮다기보다 좀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금방금방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에 또 이걸 뭘 해야 되고 딱 눈에 보이면 밥을 해야 돼, 오늘 얘 뭐를 차려주지, 뭐 이걸 준비를 해야 돼, 또 치워야 돼,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사실 귀찮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우울감들을 느꼈던 시기를 또 겪기도 했어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우울감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사노동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됐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또 최근에 어떤 아까 인터뷰 봤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영상들에서. 그러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나의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소외되고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집에서 느끼는 이 우울감들, 내가 다니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 정말 이게 다른 데로 한번 옮겨봐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 불만 이런 걸 갖고 있다. 또 최근에 어떤 이직 관련 제안 이런 걸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최근에 느꼈던 거는 내가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현재의 위치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 내 일상에 대한 고마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외국계 기업을 많이 다녔고 물론 대기업도 다녀봤지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년에 올해 초에 전자책을 출판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렇게 유튜브도 정말 이 경험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초반에 이제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보자, 출퇴근해서 남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보고 정말 의미 있는 걸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멘탈적인 우울감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동안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이직의 제안을 받고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현재 존재에 대한 내가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함, 이 회사에 대한 감사함, 이렇게 재택근무를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 상황도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되고 괜찮은 회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근저에는 뭐냐면 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것의 또 기본적인 조직 문화의 근저는 사실은 모토는 사람이 어떻게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한계 상황이 오면 정리도 자유롭고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인 조직 문화들이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려고 하고 문화가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매니저랑 저희 이제 같은 동료들이랑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끈끈한 편이에요. 물론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8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나 개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서로 많이 이해하고 오픈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많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 상황에 정말 감사함, 이 고마움들을 왜 잊어버리고 자꾸 외적인 어떤 남들이 다 활동하고 남들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뭔가
뭔가 불행하다, 뭔가 이런 집안일만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의 우울감과 겹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니싱 회사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이 외국계 기업의 문화,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회사들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제가 느꼈던 아까 그 개인적인 우울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야, 너는 정말 진짜 좋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어야 하는구나, 내 일상에 대한 이 소중함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이 막연한 뭐 사회적인 성공, 막 엄청나게 승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해야겠다, 막 이런 그런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무슨 내가 바라는 성공과 꿈과 내가 바라는 행복의 기준과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반드시 사람의 행복과 이 직장생활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궁극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행복하게 내가 주어진 시간까지 이 일을 마칠 수 있는 환경과 내 자세와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회사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내가 과도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오만하게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적 성공,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고 뭔가 뭐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을 좀 과다하게 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뭔가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이 감사한 상황이구나, 그 일상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재택근무 3년이 참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했고 제 생각들을 많이 정리하게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썬룸에서 국화꽃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이렇게 밖에 정원을 품고 겨울 빼놓고는 이렇게 한여름 빼놓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누구와 견주어도 부럽지 않은 그런 상황 분명한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나의 삶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썼듯이 앞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외국계 기업 취업과 이직을 하려는 분들과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은 뭐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되잖아요. 80명 이 정도 되는데 소중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소통하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도 하다 말다 뭔가 방향성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좀 더 액티브하게 지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테이크로 3년이 혹시 지난 이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좀 짧고 빠르게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외국계 기업에 재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많이 포함시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말 이 조직 문화나 개인적인 어떤 회사 생활의 어려움들이 이 회사의 문화나 또 사람들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기본적인 밸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결정, 밸류,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뭐 개런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제 전자책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이거 최소한 제가 300권 이상은 팔아야 되는데 지금 몇 권이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좀 많이 정말 살아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살아있는 경험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뭐 연봉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지원하고 채용하는 과정, 그리고 주변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외국계 기업 취업과 관련된 뭐 어떤 콘텐츠를 제가 좀 짜서 뭐 강의 형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컨텐츠로 나중에 대학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업은 이거지만 좋은 회사 일이지만 부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컨텐츠들을 제가 만드는 겸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